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에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14개 단지 모두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이뤄질 전망이어서 재건축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건축을 통해 최고 49층 5,123가구의 대규모 단지로 탈바꿈하는 목동 14단지. 최근 정비구역 지정 고시로 재건축에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당초 정비 계획안에는 최고 60층 규모였지만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 결과 등을 반영해 49층 이하로 조정됐습니다. 이처럼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목동 14개 단지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6단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이후 올 들어 14단지와 8단지, 12단지와 13단지 등 4개 단지가 잇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되면서 재건축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안이 마련된 아파트도 늘어났습니다. 최근 9단지가 정비계획 수립안을 마련해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주민공람을 벌이는 등 재건축 밑그림을 그린 단지가 11곳으로 늘었습니다. 14개 단지 가운데 정비계획 수립안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하지 못한 곳은 1, 2, 3단지와 11단지 등 4곳입니다. 11개 단지가 정비계획 수립 이후 주민설명회를 마쳤고 이 가운데 6단지 등 5개 단지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마쳤습니다. 정비계획 수립안 주민 공람을 하지 못한 4개 단지 가운데 11단지는 18일 주민설명회를 통해 정비계획 수립안을 소개한 뒤 주민 공람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1, 2, 3단지 등 3개 단지도 다음 달 중 주민 공람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재 목동 11단지의 경우는 25년 3월 13일부터 25년 4월 14일 기간 동안 주민공람이 예정이고요. 25년 3월 18일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목동 1, 2, 3단지의 경우는 신속통합기획 자문 절차를 거쳐 4월 중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신속통합기획자문회의 결과에 따라서 일정이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양천구는 또 정비구역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9개 단지에 대해서도 신속통합기획 자문 방식을 통해 순차적으로 지정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혀 연내에는 14개 단지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모두 완료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은평구가 물가 안정을 위해 착한 가격 업소를 확대합니다. 착한 가격 업소는 행정안전부가 소비자 물가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대상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 업종으로 가격, 품질, 위생 등의 평가 지표로 검증해 지정합니다.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되면 소모품 구입비 지원, SNS 홍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은 은평구청 일자리 경제과를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은평구가 출산 양육 관련 지원책을 정리한 출산 양육 안내서를 제작했습니다. 출산 양육 안내서에는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보육 돌봄 지원 등 출산 양육 관련 지원 사업이 분야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이맘 택시, 아이맘 상담소 등 은평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육아 지원 사업을 포함해 120개 정보가 담겼습니다. 출산 양육 안내서는 동주민센터나 보건소 등에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양천구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할 기업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공모 분야는 환경, 문화체육, 도시안전 등 5개 부문이며 LOT, 빅데이터, AI 등 스마트 기술을 적용한 실용적 아이디어면 모두 가능합니다. 접수는 오는 21일까지로 선정된 3개 기업에는 총 1,0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구는 이 중 1개 내외 기업에 대해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해 추가 실증 기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을 찾아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올해 18개 동을 순회하며 진행됐던 동신년 업무보고회에서 접수된 주민 건의사항은 공원과 녹지교통 등 모두 111건입니다. 이 구청장은 현장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 민원 해결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25% 부과 예고 때문에
최근 한국 GM이 철수할 수 있다는 보도가 잇따랐는데요. 한국 GM 노조와 지역 정치권이 정책 토론회를 열어 한국 GM의 지속 가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막연한 철수설과 위기설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한국 GM 판매 차량은 모두 49만 9,500여 대, 이 중 미국에 수출한 차량은 41만 8,700여 대로 전체 판매 차량의 88%가 넘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으로 한국 GM이 철수할 위기에 처했다고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아 철수 가능성이 큰 것처럼 우려한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GM 노조는 근거 없는 철수설과 위기설이라며 최근 정치권과 함께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정책 토론회에서 한국자동차연구원 이항구 박사는 최근 한국 GM의 수익이 늘고 있고 한국 GM이 미국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있는 준중형 SUV 공급 기지라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GM을 단기간 내에 다른 지역에서 대체할 수 없다는 그러한 현실, 또 미국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한국 GM이 일부는 해결해 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응 방향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냐. 황현일 창원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 GM 지분 17%를 보유한 산업은행이 주주 역할에 머물지 않고 보다 공적인 기관의 역할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토론 참석 대신 영상을 보내온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한국 GM에서 생산하는 차종에 관세 예외 적용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브랜드 자동차이기 때문에 관세 예외 적용 시 미국 내 GM 차량 점유율 확보에 유리하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GM에서 생산된 차량은 자유무역지대인 한국에서 생산되지만 이것은 동시에 미국 브랜드이기 때문에 자유무역지대는 미국의 시장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생산지다, 미국 차량이다 이렇게 인정받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민규 한국 GM 지부 자문위원은 한국 GM이 수출 생산 위주가 아닌 내수 판매 주요 거점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같은 전기차 생산 라인 유치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시각입니다. 이날 토론에서는 철수를 예상해 불안감을 조성하기보다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를 주시하며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 줄을 이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민연금 개혁 추진과 관련해 수급권자 연령에 따라 수급액을 줄여나가는 연금 피크제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유 시장은 17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연금 개혁안이 미래 세대의 부담을 떠넘기는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며 근본적 해결을 위해 연금 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금 피크제는 연금 수급 초기에 지급액을 높여 실질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고령이 될수록 단계적으로 수급액을 줄여가는 방식입니다. 유 시장은 정치권에서 보험료율 13%, 소득 대체율 43%로 연금 개혁안에 합의했지만 연금 재원 고갈 시점을 7년 정도 늦추는 미봉책이라고 지적한 뒤 연금 피크제가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하고 연금 고갈 우려를 해소할 혁신적 대안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인천시의 천원주택이 7대1이 넘는 높은 입주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시는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천원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결과 총 500가구 모집에 3,681명이 신청하면서 7.3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 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7년 이내에 무주택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임대기간은 최초 2년, 최장 6년까지 지원됩니다. 신생아를 둔 가구가 1순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가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가 3순위입니다. 동일 순위 내 경쟁이 발생하면 가점 항목을 통해 최종 입주 순위가 결정됩니다. 올해 천원주택 예비 입주자 신청 접수 첫날인 지난 6일에만 전체 모집 가구 수를 넘는 628명이 접수해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시는 신청 가구의 소득 자산 조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5일 인천도시공사 누리집을 통해 최종 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후 주택 열람 지정, 계약 절차를 거쳐 7월부터 입주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한편 시는 전세 임대주택 500가구 모집도 늦어도 오는 4월 중 시행하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일정과 신청 요건은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누리집을 통해 공지할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투기 세력 단속을 위해 의심 지역에 현장 점검반을 투입합니다. 서울시는 일 단위로 주택가격 동향을 파악하면서 강남 3구를 비롯한 마포, 용산, 성동구 지역에 현장 점검반을 투입해 주택시장 교란 행위와 같은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올해 신축 아파트 4만 7천 호, 내년에는 2만 4천 호를 추가 공급해 주택시장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정비사업 착공구역 62곳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아직 착공하지 않은 사업장도 관리해 2027년까지 9만 호가 차질 없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가 철도나 지하차도처럼 장기간 도로를 점용하며 진행되는 공사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 점검을 강화합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드론을 활용해 장기 도로 점용 공사장 60곳을 분기별로 점검합니다. 이를 통해 사정협의회 차로가 추가로 점용된 것은 없는지, 횡단보도 같은 안전시설물 위치가 적정한지 점검합니다. 또 도로 점용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공사장에는 CCTV를 설치해 교통 흐름을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백일해를 비롯한 법정 감염병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감염병관리위원회 정기회의를 열어 지난해 감염병 현황을 공유하고 올해 경기도 감염병 예방관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경기도 법정 감염병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4만 2천여 건으로 전년 대비 약 2배 증가했습니다. 가장 많이 늘어난 감염병은 백일해로 지난 2023년 35건에서 14,000건 이상 급증한 14,200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수두, 쯔쯔감 무시증 등 23종의 2급에서 3급 감염병이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유행성 이하선염, C형 간염, 말라리아 등 14종의 감염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가 경영 악화로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 정리와 업종 전환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했거나 신청일로부터 3개월 안에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입니다. 시는 사업 정리와 재창업 안내 등 2차례 컨설팅을 지원하고 최대 400만 원의 점포 철거비를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사업 정리와 재창업 안내 등 재기 지원 컨설팅을 받은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경기 공유학교를 통해 공교육 확장에 나섭니다. 경기 공유학교 학점 인정형은 학교에서 편성이 어려운 과목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개설하고 학점을 인정하는 일종의 학교 밖 교육입니다. 지난해 시범 운영에 이어 올해는 김포와 부천, 의정부를 포함한 9개 교육지원청에서 우선 13개 과목을 개설해 시행합니다. 각 과목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출결과 학점이 관리되고 이수 후에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점과 학습 내용이 반영됩니다. 경기도가 안전취약계층 28만 7천여 가구에 한파 대비 난방비 143억 6천여만 원을 지원 완료했습니다. 안전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은 이상기후로 계속되는 겨울 한파에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경기도는 도재해구호기금 154억 원을 투입해 가구당 난방비 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액 도비로 지원하면서 각 시군이 예산 확보에 신경 쓰지 않고 취약계층 보호에 집중할 수 있어 단기간 내 지원을 완료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